속력, 그 다음 속도, 가속도. 우리가 물리에서 많이 보는 단어들이죠. 위치는 뭐냐? 위치하고 거리의 차이는, 위치는 정말로 그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 거리는 그 녀석이 실제 이동한 길이, 그럼 위치라는 건 기준점을 잡아주고서 그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기보단, 길이라기보단 점 또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굳이 길이 개념으로 따지자면 최단 거리,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점, 혹은 지점, 혹은 최단 거리. 하지만 위치의 경우는 기준점에서부터 어느 쪽 방향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이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거리 같은 경우는 길이지 길이 개념이라서 얘네가 방향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틀든 상관없이 총 이동한 길이가 되는 거고, 얘는 방향 개념이 없어. 얘네들은 방향성이 없다. 자,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거든.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야. 속력은 거리라고요. 그럼 단위 시간 동안, 이 말은 수학에서는 뭐 하란 얘기인 거냐면 시간으로 나누란 얘기지.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 있어. 걔네들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이 개념이 바로 단위 시간 동안, 즉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거리인 경우에 속력이 되는 거고, 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그 녀석의 위치 변화. 자,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그래서 얘도 시간으로 나누되 위치 변화량을 나누는 거지. 그럼 위치 변화량이니까 기준점에서 기준점을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갔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갔느냐는 굉장히 다른 의미잖아. 그래서 위치 변화는 보호가 존재하는 거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자, 가속도는 개념이 뭐냐? 단위 시간 동안에 뭐의 변화? 속도의 변화.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t로 나눠주란 얘기고, 속도 변화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뺄까. 그런데 속도 역시 위치 변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향이 있죠.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속도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얘 역시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우리가 물리 지식을 살짝 끌어오면 가속도의 경우는 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됐니? 자, 위치하고 거리 개념 구별하셔야 되고요. 속력하고 속도 개념 구별하셔야 되고요. 잘 엮어야 해. 속도에는 위치 변화량이 들어가는 거고, 속력은 거리값이 들어가는 거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비교하자면 속도라는 것은 요거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부호가 사라지거든. 그런데 속도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속력하고 비교를 해보면 항상 작거나 같아. 왜? 속력은 거리 개념이 들어가. 거리라는 건 이런 걸 전부 다 길이를 전부 다 센다는 얘기지. 하지만 속도에 사용하는 위치 개념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최단 거리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가 짧을 수밖에 없어. 직선 이동을 한 경우에 위치 변화량하고 거리가 같기 때문에 분모가 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154쪽, 그러니까 개념 60번을 잠깐 보자. 개념 60번에 보면 직선운동에서 속도하고 가속도를 우리가 수학이 접목을 시키는 건데, 자, 속도를 V라고 하자. 자, VT, 즉 속도 함수인데 T에 관한 함수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V는 뭐다? FT다. 즉
t에 관한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 이런 함수가 있다 쳐. 요렇게 해서 이 녀석이 ft라는 함수가 있어. 자, 그 말은 x축의 역할을 하는 게 t라는 거지, t.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라는 것은 위치 변화거든. 위치 변화. 내가 뭐랬냐 지금. 야, 뭐랬냐? 자,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를 x라고 하잖아요.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를 x라고 할 때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ft, 즉 시간에 대한 함수고 그 함수로 이루어진 시간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이것을 우리가 위치 함수라고 약속하자. 말하고 시작하자. 그러면 x는 ft라고 놓으면 우리가 여태 배웠던 속도는 시간이 이따만큼 변할 때 얼마만큼의 위치가 변하느냐, 이게 속도의 의미였었잖아. 다시 말하면 단위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 이게 속도였었거든요. 그런데 x라는 것은 이런 함수니까 자, 그 자리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ft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의 수학적 의미는 뭐다? 프라임 t다. 다시 위치 함수가 주어졌을 때 뭘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속도 함수가 있거든. 자, 속도 함수도 t에 관한 함수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느냐, 이게 가속도잖아. 자, 그러면 속도 함수에다가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랑 한꺼번에 엮어주자면 너는 프라임이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델타 f 프라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인 거니까 2 프라임, 이계도함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얘네들의 관계를 다시 봅시다. 속도를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 함수를 몇 번 미분하면?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거야.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t에 관한 함수로 이해할 수도 있고, 걔네들의 점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지. 점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줬어.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더란 말이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란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자,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요쪽으로 갈 때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를 x라 하고, 위쪽 방향으로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를 y라고 잡아줬을 때 이 점의 이동 속도가 얼마냐 이러는 거죠. 이 점의 이동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 즉 각각을 미분한 값이니까 이 점의 이동 속도는 x를 뭐로? t로 미분한 값. 이게 x쪽 속도. y쪽 방향의 속도는 y쪽 위치 함수를 t로 미분한 값. 이게 바로 점의 이동 속도가 되는 거야. 점의 이동 속도는 뭐하고 뭐를 따로 본다. x하고 y 방향의 이동을 별개로 취급하는 거지. 별개로 각각 추적을 하는 거죠. 각각 추적을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치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라며. 그러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라며.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 녀석을 다시 t로 미분하겠지. 자, 그 다음 이런 속도를 가진 놈을 다시 t로 미분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써주면 d2x dt제곱, 자, 그 다음 d2y dt 이렇게. 이게 바로 점이 이동할 때의 가속도인 거야. 함수로 추적할 때는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 점을 추적할 때는 점의 x와 y 좌표를 각각 추적하되 x, y 각각의 위치 함수를 t로 미분한 값들이 바로 점의 이동 속도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고. 자, 거기 개념 60 밑에, 그러니까 154쪽이죠. 자, 거기에 내용 잠깐 보자. 뭐라고 되어 있니? 위치 함수가 있대. 그런데 ft래, 즉 t에 관한 함수고요. 자, 요 점의 속도 함수 vt는 어떻다고? vt는 위치 함수를 뭐 하는 거라고? 자, 위치 함수를 t로 미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써보니까 dt에 x 대신에 ft가 들어가지. 그래서 뭐 ft. 자, 가속도는 누구를?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dt에 v가 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여기에 dt 잡아주고 얘가 바로 뭐니까 프라임 t니까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자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넘겨서 개념 61 봐봐. 자, 개념 61 보면 평면 운동에서 점을 추적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점을 추적한다는 얘기고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y라 했단 말이지. 점의 좌표, 위치 좌표인 거지. 자, 이때 x는 ft고 t에 관한 함수고 y도 역시 t에 관한 함수다 라고 놓으면 x하고 y를 따로 추적하자 했죠. 그럼 요 점의 이동 속도는 x의 미분값 그리고 y쪽 위치 함수의 미분값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가속도는 저 녀석들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자, dt에 dx, dt 그리고 자, dt에 dx, d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d2x, 그 다음 d2, 그 다음 d2y다. d2y, dt2 이렇게 되겠단 말이야. 이게 가속도다. 됐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대표 50번. 자, 대표 50번. 근데 잠깐 볼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인데 이 녀석인데 ft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2분의 a t의 제곱 플러스 사인 3분의 t 이렇게 되어 있대. 자, 이때 t 이퀄 파이에서 점 P의 속도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t 이퀄 파이에서 가속도는 아니야. 속도거든. 그러면 미분하면 되거든. 그럼 미분 한번 쳐주면 2분의 a에다가 2t 그다음 플러스 사인 똥덩어리지. 자, 사인 똥덩어리. 그럼 사인 똥덩어리를 미분하면 코사인 똥덩어리에다가 똥땅. 따라서 2분의 a 요걸 약분합시다. 그러면 at 플러스 코사인 3분의 t 그리고 3분의 t를 미분하면 3분의 1이죠. 자, 그런데 t가 파이일 때 파이를 집어넣으면 f 프라임 파이 이 녀석은 a 파이
이 녀석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그럼 누가 나와? A가 나오죠. A가 나오죠. 자,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2'이 될 텐데 여기 T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었다. 얘를 구해라. 이 문제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구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대표 51번. 대표 51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혼자 이걸 찍고 있으니까 너무나 심심하긴 하네.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래도 앞에 100만 명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을 찍고 있는 순간. 지금 시간은 좀 있으면 밤 12시 돼. 외롭네. 자, 코사인 2t 빼기 코사인 제곱 t고 요 점 P의 T 콜 4분의 파이 요거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라. 따로 하라 했지. X하고 Y가 따로따로 주어진 경우는 따로따로 추적하라 했죠. 그러면 나 한번 미분해. dx dt 했더니 얼마야? 코사인 t. 너 따로 미분해. dy dt. 그럼 뭐야? 코사인 2t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런데 2t를 꺼내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2 코사인 제곱이니까 2 코사인 t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지. 그러면 여기 각각에다가 4분의 파이 집어넣고 4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v. 당연히 답은 어떠한 형태로 나와? 콤마가 나오겠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나오자.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좀 걱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t 대신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가속도가 나올 거고 얘도 역시 x값, y값이 따로 나오겠죠. 자, 그게 속도하고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이야. 넘겨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개념 62번에 개념 62번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미분을 했더니 속도하고 가속도가 나오는 걸 봤잖아. 그러면 거꾸로 적분을 했을 때도 서로를 찾아볼 수 있겠지. 다시 뭔 말이냐면 위치 함수가 주어졌거든. 그러면 이놈을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라네.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라네. 이렇게. 이게 다 미분이잖아. 너도 미분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거꾸로 이렇게 해주면 적분한다는 뜻이지. 이렇게 해주면 적분한다는 뜻이겠지. 그럼 가속도를 적분해주면 너, 속도를 적분해주면 너.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럼 적분, 투명한 기호, 인테그랄. 얘를 이용해서 적분해주면 거꾸로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근데 보통 가속도에서 속도의 무슨 변화량 이런 걸 구하는 것보다 속도 함수를 주고서 이 녀석의 위치 또는 이 녀석의 거리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죠. 여기 집중을 하시면 되죠. 자, 거기 잠깐 보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기준점이나 원점이나 치면 얘가 한 요쯤 있었던 거지. 그런데 t초 동안 여기까지 움직인 거야. 그 움직이는 함수를 x, 움직이는 함수를 자 xt라고 줬을 것이고 xft라고 줬을 것이고 자 얘를 미분한 값을 vt라고 했겠지. 그런데 우리한테 얘를 준 거죠. 얘를 모르고 얘를 준 거야. 자, 근데 t초 동안 이 녀석이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혹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 함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이 이동한 총 위치, 이 녀석의 총 위치 변화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거꾸로 적분해서 해줄 거다 이거야. 이 녀석의 최종 위치를 x라고 두면 처음엔 x0에서부터 출발을 했지. 여기서부터
그리고 몇 초 동안? t초 동안이니까 정적분 기호시우면 되겠죠. 그리고 누구 속도는 vt.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뭐 0초부터 처음부터 출발해서 뭐 t초니까. 자, 그 다음 이 녀석의 뭐 거리를 구하라 했단 말이지. 이 녀석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했어. 이 녀석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했어. 그럼 거리 같은 경우는 뭐만 조심하면 되죠? 속도는 부호가 있잖아. 다시 말하면 속도 함수를 우리가 그렸을 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정적분을 하게 되면 너는 플러스 값이 나오지만 너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그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을 때 이게 상쇄돼 버려서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일반 정적분으로 하면. 근데 우리한테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따로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요 놈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VT 함수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데 밑에 있는 거 요 놈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VT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 놈인데 올리는 방법은 뭐다? 절대값 씌우는 거지. 절대값 씌워서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방법처럼 거리를 구하라 했어. 이 녀석이 이동한 총 거리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 처음 출발한 시각을 A라고 하면 자, A초부터 시작해서 B초까지 갔다. 그럼 B 이렇게 해놓고 VT를 그대로 놓고 접근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 절대값을 씌워서 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하튼 거리든 위치 변화든 간에 뭘 이용할 수 있다? 속도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였었어. 그럼 거꾸로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거기 대표 52번을 봅시다. 대표 52번. 자, 대표 52번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속도를 줬어. 자, 위치를 주면 편할 텐데 속도를 줬단 말이지 그냥. 속도를 줬어. 자,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가 뭐냐 했습니다. 자, 시각 T일 때 점 P의 위치를 물었어. 그런데 원점을 출발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앞서간 그런 위치는 없다는 얘기지. 아까 보여줬던 건 요만큼서부터 출발했을 때 얘기고 얘는 지금 원점에서 여기에서 출발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 없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위치는 0부터 t초 동안 움직인 거고 위치니까 얘를 그대로 가는 거죠. 따라서 0에서 t까지고 코사인 파이 t에 dt 이래주면 되는 거야. 코사인 파이 t 접근하면 뭐야? 뭘 미분하면 코사인이야? 사인이잖아. 그럼 거꾸로 사인 파이 t인데 파이 t 때문에 앞에 파이분의 1 이렇게 해줘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0, t 넣어줘. 자, 그래놓고 파이분의 1 사인 t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빼주면 되지. 파이분의 1에 사인 제로. 따라서 파이분의 1에 사인 t.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 2번. 2초에서 3초까지 물체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거든. 2초에서 3초까지니까 2초부터 3초까지고 거리거든. 그러면 속도가 절대로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우자고 했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2에서 3까지 코사인 파이 t에 절대값을 붙여주고 dt거든. dt거든. 자, 너희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사인 x는 y풀 코사인 x는 2파이를 주기로 하는 함수거든. 그런데 코사인 파이 x가 되면 뭐분의 요 앞에 있는 거 파이분의 원래 주기 2파이. 그러니까 주기가 2가 되기. 따라서 자,
여기가 2가 되는 순간 얘가 하나 이렇게 가는 거지. 4가 되는 순간 또 하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2부터 어디까지니까 3까지니까 요거거든.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중간에 얘 부호가 바뀐다고.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2분의 5겠지. 2분의 4, 2분의 6, 2분의 5. 따라서 얘는 2부터 2분의 5까지는 플러스 함수니까 그대로 두고 이렇게 두고 플러스 여기선 뒤집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5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이 녀석을 적분해줘야 여기도 플러스가 되면서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적분은 너희가 나보다 훨씬 잘할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 거기 개념 63번 봐봐. 여기에 있던 점 P가 간 거야. 여기까지 운동을 한 거야. 그런데 직선 운동했다 합시다. 우선은 까지 직선 운동을 했어. 이렇게.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따로 보자 했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걸 위치함수를 x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위치함수를 뭐라 할까? y라고 할까요?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얘가 x방향, 즉 요 방향으로 움직인 속도는 dx dt가 되겠지. 이쪽으로 간 속도는 dy dt가 되겠지. 그러면 속도의 경우는 벡터량이니까 dx dt 그리고 dy dt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한테 속력을 물어. 이 녀석의 속력. 속도가 아니라 속력.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시호값, 즉 속도의 크기가 되거든. 그럼 우리가 벡터에서 벡터 크기 구하는 방법 배웠거든. 뭐 한다? 각각 제곱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dx에 dt x 제곱해서 더하고 dy에 dt 요걸 제곱해서 더하면 되지. 이게 속력이야. 다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노가라에 벡터 a가 있는데 a1, a2였어. 그럼 벡터 a의 크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라고 하죠. 얘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이 점이 이동한 거리 물어. 그럼 거리 물으면 아까 뭐 하라 했다? 적분하라 했잖아. A초부터 B초까지 이렇게 적분해. 루트. 얘는 속력이니까. 속력을 이렇게 적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다? 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 얘기야. 그 얘기고. 자, x라는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ft라고 잡아주고 y라는 함수를 우리가 gt 이렇게 잡아준다면 자, 요 녀석은 a서부터 b까지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 점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이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161조 대표 문제 잠깐 봅시다. 대표 53번. 자, 대표 53번. 혼자 하니까 잡담도 못하고 잡담해야지 재밌네.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 y는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t 이렇게 있어. 그런데 0초부터 8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점인데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계획은 속도를 구하고 속도의 크기를 구해서 정적분을 실으겠다 이거지. 그럼 이 녀석의 속도는 dx dt. 그럼 얘는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t. 자, 얘를 미분하면 dy dt. 그럼 코사인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t.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얘, 얘지 뭐. 그러면 속력은 속도의 크기니까 루트 너의 제곱 코사인 t 플러스 자, 2 사인 t 전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쭉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 코사인 t 제곱 이렇게. 그리고 뭐부터 뭐까지 0부터 8까지라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주면 얘가 바로 이 점이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별거 아니죠. 나머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야. 그럼 오늘의 마지막 내용 곡선의 길이 봅시다. 자, 곡선의 길이를 보자. 곡선의 길이. 어떤 곡선이 있는 거지. 어떤 곡선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요 곡선이 뭐 y 콜 fx겠죠. 그런데 t초인 순간 요 점의 위치, 점 P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t초가 지났으니까 자, t초가 지났으니까 x는 t초 x축값 t초가 됐겠지. 그럼 요만큼 x값이 t일 때 요 값은 뭐가 되겠어? ft잖아. 그렇지. 얘는 ft야. y는 ft가 되겠죠. t초인 순간의 p의 위치인 거야. 자, 그러면 t초인 순간의 p의 속도는 양면을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미분하게 되고 얘는 이죠. y값 역시 t로 미분하게 되면 dft에다가 dt잖아. 그러면 프라임 t겠지. 자, 이제 속도 구했습니다. 자, 속도는 1, 얼마야? 프라임 t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 속도의 뭐를 구해서 크기를 구해서 1 더하기 프라임 t 제곱. 걔를 뭐 하면? 적분해주면. 얘를 적분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다? 점의 이동 거리.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거리.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거리. 즉 곡선의 길이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를 알 수 없는, 내가 진짜로 걔의 길이를 구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꼬부랑거리는 게 있는데 그놈의 함수만 알 수 있다면 굳이 실 갖다 대지 않아도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뭐를 이용해서? 적분을 이용해서. 그럼 본래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A인 순간이고 여기가 B값이래. 이렇게. 근데 요 A서부터 B까지 요 곡선의 길이가 궁금하다는 거지. 근데 요 함수를 보니까 y 콜 fx라는 거야. 자, x값이 t인 순간에 y값을 살펴봤고 요 점의 위치를 체크해보면 t, ft지. 그럼 이놈의 속도를 해보면 속도는 t로 미분한 거니까 속도 1, f 프라임 t잖아. 그럼 속도에다가 뭘 해서? 크기를 구해서 얘를 크기를 이렇게 구해서 얘를 A서부터 B까지 뭐하면 적분하면 뭘 구할 수 있다고? 여기를 구할 수 있다고.
요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요걸 미분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별표 엄청나게 칩니다. 별표를 엄청나게 쳐둡니다. 자, 보자. 대표 54번. 대표 54번. 닫힌 구간 1,2에서 곡선 y 이퀄 8분의 1x 제곱에다가 빼기 lnx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아까 어떻게 하자 했지? 어떻게 하자 했어? 루트. 사실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저 과정을 전부 다 유도할 수 있기는 해야 해. 근데 유도를 했으면 외워야죠. 1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제곱에 적분하자. 1부터 2까지 dt 적분하자.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저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를 한번 미분하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t일 텐데 얘는 뭔데? 얘는 뭐죠? y 그래프 t니까 t로 미분하면 8분의 1 t의 제곱 빼기 ln t를 미분하는 거니까 8분의 1 곱하기 2t 빼기 ln t 미분하면 t분의 1이지. 따라서 4분의 t 마이너스 t분의 1이야. 그러면 저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부터 2까지 루트 1 플러스 이놈의 제곱이니까 4분의 t 빼기 t분의 1 전체의 제곱 dt 얘를 계산해주면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